해외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구조가 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로도 물어보고 상담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주제이고 사실 내용으로 다루기도 했고요. 또 다룹니다.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꼭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고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한 좀 적합한 구조를 택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임대소득이건 양도소득이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죠.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인 자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부동산을 이 미국에 자리 잡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도 있다. 아직은 모르겠으나 그럴 생각. 그러나 1차적으로는 증여에 대한 관심보다는 투자 대상으로서 미국 부동산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 얘기겠죠. 조만간 은퇴할 생각이긴 하나 그러고 나서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녀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성인 자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부모 초청 이민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가족 초청 이민 이런 것도 오래 걸리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법인이나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더 좋다고 하는 예전 영상을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떤 구조가 가장 적합하겠느냐에 대한 궁금증. 가장 쉬운 거는 그죠? 그냥 부동산 직접 투자하는 걸 텐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소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게 없어요. 그렇죠? 미국 부동산이 투자 대상으로서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진 거예요. 적절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 그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어떠한 구조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소득을 내느냐가 아니라 세금을 절세하고 나에게 있어서 기타 어떤 법적인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유리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 나의 평가는 여러 구조에 따른 다른 방식의 투자가 가능한데 그게 어떤 것이 가장 텍스 이피션하고 또는 법적으로 이피션한 그런 방안이냐에 대한 논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수입이 외국인이면 더 높게 나고 내국인이면 덜 나고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진 않을 테니까. 자, 그랬을 때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금을 놓고 보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거,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오겠죠. 미국에서. 미국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상속세라는 것도 있겠죠. 내가 가진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나오는 세금을 말하잖아요. 당연히 미국 세금에도 증여상속세라는 것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산세와 자산이전세가 있는데요. 이거는 논의는 많이 하지 않을게요. 왜? 이미 미리 답을 드리자면 자산이 위치한 곳에서 세율에 따라 그냥 기계적으로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이 위치한 곳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것이다.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불리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라는 거잖아요. 과세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 제가 한 말이 여기에 있는 말이야. 내가 아까 홍길동 외국인이란 말이야.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요. 투자하는 미국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는 거예요. 소득세, 증여상속세, 자산이전세 빼고. 그래야 이걸 알아야 내가 가장 유리하게 또는 가장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내가 세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스텝백 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투자자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투자자는요. 자산을 사는 사람이에요. 투자해서 거기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한 사람이죠. 당연히 그게 이제 투자자일 텐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 거주자와 미국 비거주자로 나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내가 법인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미국 법인이 투자하냐 외국 법인이 투자하냐라고 나뉠 거예요.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각각에 따라서 적용되는 과세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빙의 돼서 생각을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미국 비거주자인데 부동산 투자를 할 거라고요. 미국의 부동산을 사가지고요. 렌탈 인컴도 얻고 나중에 가치 오르면 양도소득도 구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 투자자로서 미국 부동산 투자하는 건데 투자 수입이야 딴 얘기고 다 누릴 수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랬을 때 소득세, 증여상속세 그리고 이제 변고가 생겼을 때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라는 거예요. 변고가 생겼을 때의 관점이라는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관점에서 내가 어떤 게 좋냐라는 평가잖아요. 미국 거주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요.
자본이득세 또는 일반소득세에 적용을 받을 거예요. 뭐 거창한 얘기 아니고요. 양도세가 있고요. 일반소득세라는 것은 뭐 양도세이기도 하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이제 렌탈인컴, 임대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법인은 그러나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다 동일하게 그냥 일반소득세에 적용을 받고요. 둘 다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 거주자요. 근데 미국 비거주자는 뭐냐면요, 똑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미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내국인과 미국인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세법을 적용해요. 이유는 뭐냐? 왜 것 같으세요? 이유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텐저블한 거잖아요. 형체를 띤 유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딱 하니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그렇지 않은 소득이요. 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천이 미국에 있고 이게 텐저블한 유형의 자산으로부터 빚어지는 소득이니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둘 다 과세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해요. 미국의 원천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에는요, 추가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추가의 세금을 부담하는 규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추가의 보고 의무 내지는 추가의 어떤 예납의 의무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이걸 거예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100만 불 주고 팔았다라고 쳐요. 그러면 미국인이면 당연히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고 뭐 등등등이니까 본인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할 거잖아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요, 만약에 매매 대금으로 100만 불 받았어요. 그리고 튀면 어떻게 해요? 그럼 IRS는 과세 못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매도자인 어떤 경우에는 미국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매도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의무를 적용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외국인한테 추가의 세금 부담을 매긴다라던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먼저 원천 징수를 할 뿐이지 나중에 연말이 지나고 나서 정산할 수 있어요. 결국 정산한다라는 얘기는 미국인 외국인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외국인은 부동산 투자했을 때 외국인 양도 총액에 대해서 막 15% 과세한다더라. 그러니 이런 차별이 어딨어. 노노노.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지는 소득세는 동일하다. 증여상속세는 좀 달라요. 미국의 거주자라면, 내가 증여자로서 거주자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아시지만 1,300만 불까지 평생 증여상속 면제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미국 거주자로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산의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서 1,300만 불까지 누적되는 자산의 증여 상속권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미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고, 예컨대 홍길동이라는 한국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부동산을. 그러면 이걸 증여하잖아요. 과세되느냐? 과세돼요. 증여자가 외국인이었을 경우에, non-resident였을 경우에, 비거주자일 경우에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과세해요. 그러니 이 경우에 딱 해당이 되겠죠. 다시 한번, 비거주자, 미국의 입장에서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언제 과세하느냐? 미국에 위치한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이 말은요, 미국에 위치한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무형의 자산의 대표적인 거는 주식이 있습니다. 뒤이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 상속세는요, 미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는 유형이건 무형이건 무관하게 미국 정부는 과세합니다. 그게 일단 기본 규정이에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인 거죠.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미국 법상에서의 관점입니다. 그나저나 한국 얘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얘기가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1차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홍길동이라는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캘리포니아 부동산, 뭐 텍사스 부동산 어떤 건 간에 투자했을 때 소득세 내가 손해보면 안 되겠죠. 증여세 손해보면 안 되겠죠. 상속세 손해 안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상속 과정, 이건 뭐냐면 미국에는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변고가 생겼을 때 그 얘기인데요. 내가 변고가 만약에 생기면 내 자산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잖아요. 상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번거로우냐 번거롭지 않느냐인데요. 이거는 미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동일하게 1차적으로는 내 자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어떤 검토, 심사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이걸 프로베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데에도 또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변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시나리오 1입니다. 홍길동 씨가요, 직접 부동산을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예요. 개인 투자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 일반적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자고요. 소득세, 증여, 상속 과정 보는 거예요. 1번, 소득세 어떨까요? 동일해요. 사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얘기는 좀 수준이 높아지니 그냥 동일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증여세는 어떨까요? 아니죠. 안 좋죠.
증여세가 나오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홍길동이라고 하는 한국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에 대해 증여할 때 미국 정부가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과세되네? 그렇잖아요. 홍길동 씨는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인 부동산이니까 이걸 만약에 증여한다 그러면 원치 않는 증여세를 미국에 부담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상속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상속세도 부담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변고가 생길 때 해당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자산은요, 미국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변고가 생겼을 때의 문제도요. 직접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건 한국에서도 등기라고 하지만 미국에도 이제 디드가 있단 말이에요. 디드가 소유권이 등기가 되는 게 리코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거 상속받았으니까 등기 이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안 해준단 말이에요. 프로베이시라는 게 열려서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요. 굉장히 그렇죠.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이거는요. 개인 투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시나리오 2.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홍길동 씨가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 우선 소득세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 임대소득이건 뭐건 미국에서 과세되니까 큰 의미 없다라고 볼게요. 사실은 차이 있지만 좀 테크니컬한 거니까 소득세 동일, indifferent 하다. 증여세 어떨까요? 자, 앞서 얘기했죠. 홍길동 씨가 만약에 이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이제는 미국의 회사를 가지고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거죠. 그럼 이분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에는 미국 회사의 주식, 지분을 증여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서 뭐라 그랬어요? 증여세, 외국인의 경우, non-resident,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미국에 위치한 유형자산의 증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세한다. 그러나 이건 무형자산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쁘지 않네요. 상속세는 어떨까요? 도움 안 되죠? 왜? 앞서 상속세는요. 비거주자, 미국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미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된다. 미국에 위치한 자산이라는 건 유형, 무형 할 것 없이 미국 엔터티니까 이 역시도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1,300만 불이라고 하는 그런 혜택, non-resident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누린다. 그러니 세금 낸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얘기했던 어떤 변고가 생겼을 때의 실제 상속에 있어서의 번거로움 도움 안 돼요.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것 역시도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 안 좋은 거다. 1번보단 좋지만 아주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러스트요. 홍길동 씨가요. 대신에 트러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부동산을 소유해요. 소득세는요. 동일하다 그랬죠. 차이가 있지만 좀 테크니컬하고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요. 증여 상속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증여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트러스트를 바라보기를 본인 설립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죠. 미국에서는요. 그러나 이게 취소 가능 트러스트냐 취소 불능 트러스트냐에 따라 증여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 논의에서는 한국에서의 그런 해석을 감안해서 이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렇다고 하면 증여 안 된 거고요. 증여할 때 만약에 이 자산 증여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증여세 나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나옵니다. 4번에 있어서는 도움이 돼요. 변고가 생겼을 때 앞서 얘기했던 그 지난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는 걸 피할 수 있냐? 그건 피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3가 그러니까 4번의 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걸로 보는 거죠. 4번이라는 것이 변고가 생겼을 때 그와 같은 번거로운 것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트러스트와 미국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번 소득세 뭐 동일하다고 봤어요. 2번 증여세 어떻게 돼요? 아까 US 엔터티니까 어떻겠어요? 과세 안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요. 상속세 어떻게 될까요? 앞서 이 트러스트를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과세가 될 겁니다. 상속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요. 어떤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프로베이스 피할 수 있는 거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시나리오 넘버 4는 1, 2, 4번에서 좋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넘버 5를 봅시다. 트러스트와 해외 법인, 미국 법인을 만드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이게 트러스트를 만들고요. foreign entity를 만들어요.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인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 US 엔티티를 만들고 그걸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답이 뭘까요? 다 블랙풀프가 돼요. 소득세는 뭐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된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내국인 외국인 뭘 하건 간에. 그러니 동일한 것이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요? 안 내죠. 상속세요? 외국의 지분이니까 홍길동 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외국의 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 뭐라 그랬죠? 상속세. 미국에서 과세되는 그 상황. non-resident가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 정부가 상속세를 과세하는 상황은 미국에 위치한 유형 무형의 자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foreign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위치하지 않은 해외에 위치한 자산이니까 상속세 안 나와요. 그리고 트러스트에 따라 번거로운 과정도 피할 수 있냐? 예스. 그러니 결국 이게 베스트인데 너무 많죠. 그러니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베스트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론 뭐 이 얘기인데요. 직접 부동산 아까 1번이죠. 개인소득세 내고 펄프타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원천징수인데요. 이거 적용된다. 증여세 면제 안 되고 상속세 면제 안 된다라는 거고요. 미국 법인을 통해서 투자했을 때에도 역시 뭐 법인 소득세 내는 거고 증여세 면제되나 상속세는 면제 안 된다라는 거죠. 트러스트를 통해 했을 때에는 증여세 면제되냐 상속세 면제되냐 이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취소 가능이냐 취소 불능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뭐 아무튼 yes and no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동일하게 내는 것이고요. 트러스트 법인이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죠. 그 중에서도 해외 법인을 같이 끼워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근데 이걸 다 하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 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정말 부동산 하나 사는데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가 있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규모, 위치, 어떤 개수, 나의 어떤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자 규모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의 장기적인 플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1번 직접 사는 것 제일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나의 상황에 맞게 2, 3, 4, 5 또는 뭐 그걸 다시 한번 더 컴바인하는 컴비네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고객사에서도요. 이런 거 잘 못해서 큰 번거로움을 겪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희 한국에 이제 계신 분들이 투자를 미국에 하다가 이후에 갑자기 뭐 돌아가신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뭐 갑자기가 아니더라도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 투자해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와 같은 구조화 작업을 안 해놓은 이유로 실질적인 어떤 세금 부담에서건 아니면 번거로움에 있어서건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이걸 뭐 또 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는 또 도와드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모쪼록 그런 상황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One more thing은요. 이게 또 트러스트를 제가 얘기하면서 도메스틱 트러스트, 포린 트러스트냐를 얘기 안 했어요. 수준이 너무 높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분들이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느냐 또한 그들의 롱텀 플랜이 뭐냐. 아까 전에 홍길동 씨 이 사례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뭐 미국의 가족 초청 이민이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 또는 내가 이후에 갈 생각이다라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거에 따라 외국 트러스트냐 또는 국내 트러스트냐를 활용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보커블 취소 가능이냐 취소 불능이냐에 따라서도요. 굉장히 파워풀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된다. 오늘 이걸 다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불가능 할 뿐더러 영상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쉽게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보다는 이와 같은 다른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었으니까 요거까지는 안 나갔고요. 어드밴스드 레벨로 고급의 레벨로 가면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